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신 대비 강의,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전범위를 다루는 중상과학 SS, 그 다음에 중상과학 문화 특강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하진영입니다.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각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과정들이 어떻게 이후에 통합과학과 심화 선택 과목까지 연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각 과목의 시간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 2학년 2학기 내신 대비 특강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 물리와 화학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원을 조금 살펴보면 화학의 물질의 구성 단원은 화학에서 ABC 알파벳에 해당하는 원소 기호와 주기율표를 배우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의 알파벳을 배우는데 여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에 화학을 진행할 수 없겠죠. 또한 여기에서 배우는 이온의 형성 과정은 통합과학에 그대로 나오면서 이후에 심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리에서 전기와 자기를 이제 수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중학교 2학년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마찰전기, 전자기, 유도, 오매 법칙까지 어느 하나 아이들이 숨고를 틈이 없이 다 어려운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배우는 전자기 유도는 통합과학 2에 그대로 등장을 하고 또 여기에서 간단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가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수강을 하게 되는 물리학 전기와 자기 파트에서 더 어려운 회로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주변 중학교들의 절반 중에는 이미 화학을 1학기 때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4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이 왼쪽에 있는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학교가 아직 물리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1학기 때 우리 아이는 화학을 수강을 했었다, 이미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배웠었다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강의 모두 이제 2주간의 물리 개념은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고 오른쪽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 문제 풀이를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과목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방학 때 개념 특강을 배우고 우리 아이들 배우는 교과서가 다르고 출제하는 선생님이 다르고 학교에서 해준 필기가 다른데 모두 다 한꺼번에 강의 수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는 학교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월부터 중상과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2학년 2학기를 이제 과학을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바로 내신 대비로 들어가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그 양과 난이도에 압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2학기 과목을 아직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친구는 꼭 이 개념 특강을 듣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시간표를 보여드리면 이제 물리화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강의는 저와 용태우쌤이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들어가게 되고 저는 수요일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만 진행되는 강의는 저와 용태우쌤이 모두 화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 아까 우리 김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들으라고 하면 서서히 잠이 오죠. 잠이 오고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우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빈칸이 그냥 숭덩숭덩 큰 개념에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밀도라고 하면 양과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것만 알면 우리 서초에서는 부족합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 조건까지 챙겨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면서 뚫은 빈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나 자료 해석 같은 경우들 한 번에 다 배우면 우리 아이들 흡수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한 줄 한 줄 데이터 하나하나 각계격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의 70%는 이해이지만 나머지 30%는 암기가 따라와야 결국에는 빠른 시험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고 이제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아이는 반드시 주기율표 암기해야죠. 수엘립의 분탄질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원자 번호만을 불렀을 때 어떤 원소가 튀어나와야 되는지 이것까지 해야 우리 아이들이 주기율표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 암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꼼꼼하게 이제 외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진행하는 주간 테스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우리 아이들 개념을 배운 다음에 바로 어려운 문제로 갈 수 없죠. 그래서 배웠던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니? OX 문제와 빈칸 문제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 정도는 숙제 변형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숙제 검사 매일 진행하지만 사실 급하게 푸느라 중요한 내용들 그냥 훅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숙제에서 이다 아니다 혹은 이다 아니다 혹은 중요한 용어만 교체하면서 혹시 숙제에서 놓치고 간 거 없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었던 문제를 풀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서초구 지역에서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맨 위에 문제는 실제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 출제된 문제인데 여기에서 다른 개념이 빠지지 않도록 선지를 추가하여서 출제를 하였고 아래에 있던 문제도 마찬가지로 선지를 추가하여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1, 2, 3, 4, 5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모든 문제를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왜? 배우고 가는 단계인데 소거법으로 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여나 잘못 이해하고 혹은 모르고 지나가는 개념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두 주관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상위권으로 가면 애들 다 잘해요. 그러면 뭐가 등수 하나를 올리고 뭐가 등급 하나를 올리냐, 아이들이 틀린 문제 다시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오답을 내가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틀린 이유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동물이라는 조건을 보지 못해서 틀린 문제여서 학생이 이제 문제 달리기 동물의 체내 때문에 체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날 수 없음, 이런 이유를 써놨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료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혼합층의 두께를 헷갈려서 잘못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를 잘못 본, 이렇게 써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헷갈렸던 개념, 이중결합은 사실 저러한 의미를 표현하는 거다라는 말이 써있고,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OMR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OMR 잘못 마킹하고까지 써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실수했어, 이거 아는 건데 하면 다 실수 안 할까요? 아니요, 똑같은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디서 실수가 나왔는지 내가 스스로 인식을 하고 써봐야 다시 실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톡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게 날짜가 2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저는 올해 2월 21일에 결혼을 하고 일요일 저녁에 신혼여행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일 월요일 새벽 신혼여행지 도착하자마자 입국 심사 줄 서면서 학생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내가 가르친 거 끝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게 저의 학생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이 저를 통해서 성실함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빠르게 치고 가는 친구들 생각보다 나 좀 하네?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해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과학이 친하지 않고 과학이 너무 어렵고 과학이 싫은 학생들 너무 많죠. 그런 학생들에게는 수업 후에 혹시나 선생님 거 질문 이해 못했는데 넘어간 거 없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질문도 많을 건데 옆에 신경 쓰여서 질문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질문 없어? 아니면 문제 푸는데 질문 없어? 이렇게 꼼꼼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조금 과학에 낮은 점수를 받고 있었더라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고 또 내가 점수가 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